행복 같은 거는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막 그래서 맨날 막 짜릿해 환자예요 이거는. 저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는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still young, 젊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 그럼 그 부부 상담도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은 되게 예쁘게 건강하다. 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조금 우울하게 사네. 이런 거를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젊게 사는 부부 혹은 네. 뭐 약간은 이제 점잖게 산다 그러나? 그렇죠. 네. 점잖게 약간 눅수그레하게 네.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걸 약간 바꾸자면 귀엽게 살고 대신 진중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귀엽게 산다는 거는 약간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요새 50대, 60대에도 남편 보고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오빠라 그러고 오빠가 왔어? 이렇게 막 오빠를 찾았는데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시 네. 오빠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빠란 얘기를 듣는 그 오빠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부부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두 부부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맨날 여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 남편이 좋아해.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편에게 오빠 이렇게 불렀어. 알고 봤더니 여인이 5살이 많아. 그럴 수도. 근데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좋아 그렇게 부르니까 같아. 좋아. 그런데 네. 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싫으냐고 물어봐야죠. 이제 일단 마음이 상했으니까 묻기 싫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부부는 굉장히 점잖고 그다음에 진중하고 나이 들어가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의 무게를 우리 부부 속에서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부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게 때로는 뭐 젊고 또 귀엽게 살아가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중하고 점잖게 살아가는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조루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조루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조루는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럼 이 사람은 조루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네. 아니 다음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표현하면 안 되겠는 거야. 근데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마음을.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네. 이 여인이 나는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아. 내 남편은 그러면 이제 사람은 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실제 부부 사이 조루는 심정적 조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에 대한 이게 심적 만족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쩌면 이 부부가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호칭에 있어서나 아니면 행복감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한 번은 호칭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자꾸만 저한테 뭐 자기야 뭐 큰애가 나오니까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많이 없고 남들은 다 이제 뭐 TV 나오고 있고 친구들이 목사 생활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애를 업고 있고 하는 거야. 한 번은 그 엉엉 울면서 내 이름 석자 어디 갔지? 이러면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이름을 불러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빠라는 표현을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빠였기 때문에 오빠였는데 자꾸만 그런 표현이 거슬린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었어요. 왜 오빠냐? 누구의 아빠지? 아니면 남편이 엄연하게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해요. 그 단어 쓰면 되게 오빠인 척하고 되게 막 이렇게 막 친구질라 그러고 그럼 저도 거기서 저는 이렇게 보호받는 걸 좋아하고 가끔 제가 장난으로 뭐 정하나 막 이러면은 막 웃어요. 나이가 제가 어리거든요. 어떻게 넌 나보다 어린 애가 나한테 정하나 이래? 이렇게 너무 그냥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귀엽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오빠라고 해서 남들이 아무리 욕을 했어도 이 사람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그리고 나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맞네, 맞네. 그러면 네. 실제 저는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속삭임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쩌면 누가 내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건 아니면 뭐 놀림삼아 가끔 뭐 정하나 이렇게 부르는지 간에 그걸 통해서 부부가 같이 깔깔깔 웃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두 부부 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외성을 또 기뻐하고 서로가 어떤 지점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배를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네. 띵동 하면 꾹꾹 하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부부예요. 야, 그렇군요.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 많이 하시죠. 아니요, 그래서 김민경 씨 나왔는데 이제 사석에서 가끔 봐요. 개그맨 김민경 씨가. 네네네. 언니는 어떻게 형부 오면은 갑자기 소녀가 돼 이래요. 음. 그걸 좋아해. 음. 그걸 해주는 거고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 정도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 부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가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저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연기는 밤낮으로 해야 돼요. 밤낮으로. 저희 남편 정말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진짜 치사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치사한 걸 넘어서는 순간들 때로는 있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치사한 순간에도 때로는 이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다 뭐냐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연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기를 또 재밌잖아요. 1인 다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사실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같이 뭐 싸우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연기하는 연기를 저만 하겠어요? 그저 하겠어요. 그럼요. 할 것 같아 나는 100%. 그냥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사는 거 아닐까. 그러네요. 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연기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기라는 건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단 마음의 장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가미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삶의 일종의 약간 뭐 MSG 같은 역할 맛을 하게 되는 썸네일 거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혜원 남편한테 연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 올리는 거 아니야? 이혜원 남편에게 밤낮으로 연기. 썸네일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쇼윈도 부부처럼 살라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러나 때로는 그를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네. 사랑의 트리. 50대에 특히나 귀티나게 보이는 부부가 따로 있나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사람이 귀티가 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까지 있으면 최고죠. 그러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은 그럼 다 행복할까? 그치. 생각해 보면 돈이 어마하게 많은데도 정말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싶은 분들도 꽤 많이 보고요. 또 막상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오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가 상담을 다 하는데 그 가운데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얼마나 잘 사시는 분들 많겠어요. 뭐 이름 석자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면 저는 TV에서만 그분들을 보다가 들어오는 순간 그 뭐 유명한 회장님, 뭐 사장님들 얼마나 많아요. 딱 실물을 딱 보면 이 사람 삶 속에서 행복감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걸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아온 삶이 무엇이고 이 사람 전체 몸에 몇 프로가 스트레스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지금 현재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오히려 이런 데서 우리가 귀티라는 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의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부부의 고귀함 속에서는 제일 먼저 저는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전과, 이력, 학력, 뭐 이런 뭐 외모 이런 게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 전 인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성. 진짜 저는 기승전 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함께 만나면 이게 이제 시너지를 내게 되는데 이게 긍정적 시너지가 날 때도 있지만 부정 시너지가 날 때가 있어요. 긍정 시너지가 날 때 우리가 이때 이 부부를 귀티라고 전 부르고 싶어요. 이를테면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 성실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서로를 응원해. 이거 완전히 귀티예요.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 이거 귀티예요. 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줬던 행복이 무엇인지 손가락을 헤어본다면 이건 너무나 훌륭한 귀티예요. 다른 친구 있을 때 모두가 다 욕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 재수없지만 귀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다 욕해도 속으로는 다 내심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귀티라고 하는 걸 부부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서로를 예뻐해주는 부부가 가장 귀티나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이건 존중도 들어가고 배려도 들어가고 존경도 들어가고 이 사람에 대한 기여와 인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에 대해서 항상 이런 얘기해요. 서로를 예뻐해줘라. 왜냐하면 각자의 존재는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니 서로를 예뻐해줘라. 이렇게 그럼 그런 얘기하거든요. 게 뭐 말투나 이런 데서 행동에서 티가 나나요? 당연히 티가 나죠. 오. 이를테면 부부가 딱 같이 왔는데 늘 성나 있는 부부가 있어요. 황소 부부야. 늘 성나가지고 눈이 막 부리부리해요. 네. 그리고 나서 막 핏발 막 서 있고 조금 있으면 바로 그냥 물어 뜯어요. 어떤 부부는 둘 다 매가리가 없어요. 둘 다 매가리가 없고 이런 부부는 그것도 싸울 힘도 문제구나. 없어요. 싸울 힘도 없지만 더 서로 좀 냉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시선, 이 많은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그래서 말투, 행동, 또 이 사람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티이자 동시에 부부의 귀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 말고 개인으로 좀 들어오면 네. 귀티 얘기할 때 제가 의상 얘기를 좀 해요. 옷 얘기를. 옷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 입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떤지 아니면 이 사람 오늘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아유 오시고 나발이고 냄새나 안 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냄새는 당연히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이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구멍에서 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뭐 50 좀 넘어가고 그러면 극박류도 오고 그래서 소변도 자꾸 지리게 되고요. 그럴 경우 더 자주 씻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필요한 외출용 기저귀도 좀 사용하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옷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저는 아무 옷이나 입으라 그래요. 아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입고 싶었던 옷. 이를테면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간색이 좋았고 나이 들면 빨간색이 더 잘 보이고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빨간색 입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촌스러워 보인다고 아니면 너무 노인같이 왜 빨간 걸 입냐고 할머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 이거 장롱에 넣어놓고 내가 원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사놓은 옷인데 이렇게 안 입으면 이번 생에 못 입는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제가 이 나이 되고 나서 깨끗하게만 입으면 그냥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빨주노초 파란색 상관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어도 되고 지금 사회는 어른과 아이들에게 의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회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자유를 왜 너는 만끽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의상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 해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년이 되고 우리가 50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귀티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이 과정을 작은 옷에서 그 색깔에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우리의 귀티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티 하면 뭐 우아하게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신세계의 귀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귀티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빼고 좋은 것을 할 때 귀티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죠. 욕설. 우리가 정말 요새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SNS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매일 365일 우리 옆에 머물러서 계속 소리를 들려주는데 제가 볼 땐 절반이 욕인 것 같아요. 정말 찰지게. 맞아요. 그죠? 아이들이 집에서 당연히 욕을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고2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뭐다가 요즘 애들이 쓰는 그런 단어를 훅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날 보더니 아니에요, 잘못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단어 자체도 사실 집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님 많이 쓰시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쓰고. 당연하죠. 아이들에게 그냥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포한 사람인지 교양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도 언어를 허락하는 거예요. 욕의 세계를 허락하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를 딱 놔버리는 거거든요. 부모 앞에서 욕설을 하는 걸 방치하잖아요. 이 아이는 남은 생에 그보다 더한 욕설을 하면 했지 그 욕설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부모 스스로도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세계 속에서 들어가 보면
쉼표처럼 욕을 해요. 숨 쉴 때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계속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함부로 아이들이 욕지거리 못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욕하면 안 된다는 거.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욕은 세상에 둘도 없이 추접한 일이에요. 욕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왜냐?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삼질 있잖아요. 이간질,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야 이거는 이간질 하는 건 회파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돋보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랑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요때 딱 되면 누군가는 산성을 지어놨고 누군가는 아직도 들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산성을 쌓았다가 또 무너진 사람들도 많아요. 5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누군가는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누군가는 애를 썼지만 더 후퇴를 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쌓았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장 뼈아픈 실패는 자식 실패예요.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해서 자식에 대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자식의 성공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럴 수 있지만 자식이 생각하는 그 자식의 성공은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고 인생이 길어지니까 얘의 신간, 얘의 때가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무작정 아이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실패의 눈망울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 자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근심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한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앞에 와가지고 야 이번에 내 자식이 미국에서 장학금을 탔잖니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 장학금으로 엄마 차를 사줬잖니 그럼 어떻게 가서 그 차에 불 지르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만날 때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자랑질하고 또 거기다 요새는 또 손주 자랑까지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결국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배려하자는 거고 그들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질 할 거면 작은 자랑 5만 원, 큰 자랑 10만 원, 아주 큰 자랑 30만 원 이렇게 해서 낼 때마다 이렇게 계속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계속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있는 지적질은 네. 이 나이에 할 게 아니에요. 이 지적질은 있어 아직도 있어요. 그럼요. 이 지적질을 요새는 특별히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2030이 너무나 똑똑하다는 걸.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챗GPT, 제미나이, 펄플렉시티 이런 생성형 AI도 기꺼이 다루면서 뭐 코딩이니 뭐 디자인이 이런 거 다 해내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거기다 대고 무슨 지적질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다 지켜도 귀티나는 거에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은 되겠네요. 근데 귀티즘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뭐 실수하고요. 나이 들어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나이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난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괜찮아요. 우리 거의 안 죽어요. 안 죽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선택을 시작해도 우리는 앞으로 뭐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해서 한 6개월 뒤를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훨씬 더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선택을 하는 자는 반드시 새 땅에 새 문을 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제 오다 보면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집에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물건 막 집어 던지는 건 기본이고, 뭐 쌍욕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때리기도 하고, 벽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자기 손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남편 의지하는 것보다요. 저는 내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살까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